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선미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진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5개 추진 전략 및 1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이행 과제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첫 번째 백곡호 소망다리 건설 사업입니다. 기존 탐방로와 차별성을 갖추며 종박물관의 종을 테마로 스토리텔링한 키포인트 시설 설치로 백곡호 국가생태 탐방로와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 거점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 여가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구암 저수지 둘레길 및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중후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백곡호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생체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탐방로 조성과 다양한 테마형 탐방로를 통해 관광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진천 군양과 함께하는 어린이 음악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교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47페이지 진천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 기획공연입니다. 진천 예술의 전당이 4월경 준공 예정으로 진천 아트페스타 부제 아래 오페라 라보엠을 시작으로 2개월간 집중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지역 대표 문화시설에서의 위상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한반도 지형 전망대 이용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유후 벙커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전망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초평호 꽃송권역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달의 초평호 권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관광 상품 개발로 일일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 도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백원소원 복원 건립 지원입니다. 유교 문화와 전통을 이해시키는 문화 콘텐츠 계승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을 군비 80%와 자부담 20% 확보 확인 후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교적 전통을 알리는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매장 유산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유존지역 설정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매장 유산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제 이상설 기념관 전시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군 독립유공자 19인에 대하여 유족 및 보훈보 협의를 통해서 훈증증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 전시로 기념관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진천 송강마을 창조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송강 정철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학 소재, 전시 및 문화체험 등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과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진천 송강문화 창조마을 프로그램 추진은 전국 시공공회전, 유교적 인성교육 등 숙박형 체험캠프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송강문화 창조마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진천 종막물관 지역작가 조명전 틈새 갤러리 사업은 지역예술인 7인을 공개 모집하여 월간 전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진천 종막물관 야간 개장 달빛 라운지 사업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야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음악회, 영화 상영 등 복합 문화 기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생거 하나미술관 증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립미술관 증축 타당성 사정평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세계적인 파나미술관으로 발돋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초평 책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완예강 및 쌍우정 복원을 통해 유교문화 전통문화를 계승 재조명하여 교육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정을 의원입니다. 그 237페이지 보시면 우리 초평 책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근데 이게 그 와리각하고 이제 쌍우정을 이제 복원을 해서 거기 이제 북카페하고 전시 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기 현재 그 준공 그 예정일은 2026년 언제 정도로 봅니까? 준공 예정. 준공 예정은 올해 26년도에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은 건설 사업은 한 6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책마을이 이제 조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콘셉트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운영을 직영을 할지 아니면 또 위탁을 할지 아니면 민간 참여할 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예, 운영 방식은 현재까지는 총 사업비 포함해 갖고 26년도까지는 프로그램까지 사업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시공모전하고 유교적 인성교육 같은 거랑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이제 진천군 관내에서 지금 정철 그 문학관하고 우리 이제 그 초평 책마을 또 이제 그 2월에 이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그 세 개가 이제 우리가 진천군 관내에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에 있잖아요. 예, 그럼 현재 우리 초평면의 그 저기 그 책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방문객 정도 어떤 목표를 한 어떤 실적이든지 그 예상 그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계획이 완전히 저기 전국 규모를 다 작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지금 3기까지 저희 작가 양성되었고 초평 그 책마을 조성의 그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그 관련 사업은 아직은 작가에 대해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공모 프로그램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진행은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있겠지만은 우리 초평 면민들도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기대도 많이 있고 또 우려도 많이 있는 게 그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책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그 고창에 책마을 그 해리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거기 방문해 보셨나요? 아직 계획을 저희가 한번 잡아봐갖고 견학을 한번 잡아봐갖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우리 그 초평 그 책마을 그 조성 그 양촌하고 이 그 고창하고 이거 그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서 거기에 좀 성공 그 사례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게 한번 거기에 예, 또 방문을 하셔서 우리 책마을 조성 그 양촌하고도 한번 이거를 그 접목을 시킬 그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그 걱정되는 게 이제 시설 중심 또 방문형 관광이라든지 운영비 이제 부담 또 비수기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고창 그 모델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체류형 공간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이제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그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이게 사업이 성공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진천군 어떤 특징도 살리고 또 전국에서 그 성공한 사례를 갖다가 그 적극 도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진천군에 이제 정철 그 문학관도 있고 초평 책마을 조성 그 양촌도 있고 초평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그 처음에 그 원한대로 이렇게 그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례 중심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의 어떤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학도 가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에 편성된 프로그램이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사업의 구상에 맞게 진행토록 사업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23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예,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사업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우리가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잘못하면은 사실 이게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이거 시설만 번듯하게 해놓고서 그러면 거기도 이제 마을에서 그 중심에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경선 의원입니다. 229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그 22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지역 우리 그 대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좀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그 지역 대표 문화예술이라면 이제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문화원, 문화재단, 예청을 통해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지금 그 역량 강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역량 강화를 한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우리 진천구민들이 그거에 대한 문화 향유를 많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참 좋은 생각인데 이 중에 우리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 우리 그 과장님 생각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 좀 약간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과장님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진천구민들에 대한 예술 문화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복지 제도는 아무것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복지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혹시 그 진천군에서 올해 이분들에 대한 그 특별한 예우 같은 방법은 혹시 생활하고 계신가 그거 좀 궁금해서 드리도록 봅니다. 예,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네. 사업비가 따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 지원만 사업비 보조 사업에 대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개인적 예술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분야는 없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로부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단체들이 문화재단에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문화원 예청을 통해서 이런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행사를 통한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전부 다 문화예술인들한테 그게 전부 전체 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관계자분들에 대한 혜택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천군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전혀 그 집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면은 예총에 들어가야 될 단체가 있고 예총에 들어가지 않고 각자 활동하는 분들이 진천군에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수주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전부지.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그 복지 방법을 좀 수익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이거를 이쪽 그 단체에다 맡기게 되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힘 있는 자는 이 행사를 많이 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힘이 없는 단체는 행사 1년 내내 행사 한 번 못하고 예수님들을 관리하니까 그 단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게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장님 그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250쪽 한번 봐주시면요. 백원서원 보험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겐전 30억을 이제 들여서 자부담 20%로 돼 있고 군비 80%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부담 하시는 운영 주체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사단법인 백원사원 문화협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백원서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정확히 전달해드리면은 물론 이제 문화적, 교육적 가치는 충분히 이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건립 후에 재정의 효율성에 그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금액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서 30억을 책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24년도부터 전 백원성 권리 업무 협약 추진되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부터 저기 보건 설계에 따라서 네. 설계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설계가 올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이분들이 벌써 계획을 실시 설계까지 기본 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실시 설계까지는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자부담 20% 확보가 됐을 때는 또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본 있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 문화유산을 어떤 교육적 가치로 이제 건립하는 건 복원하는 건 충분히 이제 공감하지만은 그 규모 자체를 우리가 건립 후에 어쨌든 재정 유지비하고 인건비와 모든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 건립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걸 다 예. 지금 MOU가 체결된 사항이고요. 예. 건립 후에는 자체적인 그 백원서원 문화협회에서 운영 주체가 돼갖고 예. 시설 운영과 다 모든 거를 거기서 운영하는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간 그러면 건립 후에 연간 유지비 같은 거 인건비나 그런 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비만 건립하는 건립 추진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다 MOU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하고 인건비는 그러면 그 사단법인 예. 백원서원 문화협회에서 다 예. 감당하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자체적으로 다 그분들이 뭐 자체 수입 발생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30억 원의 규모라면은 그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갈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 주체에서 지금 제가 본연이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 6억도 상당히 이제 부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지비까지 그쪽에서 한다는 거는 쉽게 거기서 부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네네. 지속적인 성금 모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갖고 예. 지금도 지금 자체 사업 지금 3억 7천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이제 성금 모금을 통해서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연간 유지비 같은 거는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 의지가 굉장히 크신 만큼 또 저희가 또 사업비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사업비 20% 이상 확보되면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서원복원 그 백원서원 같은 경우는 전 복원하는 경우에 본연이 판단자 30억을 투자를 해서 상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인전 SOC 사업에 대한 국민 체감보다 이런 문화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체감도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걸 어떤 시선을 바라볼지 어떤 특정 계층의 그런 전시 사업으로 이렇게 또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보면 이게 지금 위치가 좀 변경됐죠. 원래 백원선 있는 위치가 좀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갖고 예, 예. 당초 서원에서 지금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앞쪽을 다 이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는 그 남겨야 될 유산이고 재정은 우리 오늘의 이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립 당시에는 충분히 이제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지만은 이후에는 매년 우리 운영비가 투입되는 또 하나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한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건립하고 나서 이제 운영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사단법인 쪽에 운영비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제출 계획서까지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전 민선 8기, 또 의회는 민선 9기 4년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많은 어떤 공공시설이 난립됐다 그러면 좀 표현은 그렇고 많은 시설이 우리가 유치하고 또 국민들부터 환영받고 그렇지만은 미래를 10년, 20년을 내다볼 때는 그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지금 좀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차기 정부나 차기 집행부나 또 우리 후세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본 의원은 국민의 어떤 선출직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의 신규 사업으로 매장 유산 유준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장유산 유전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매장 유산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제 정밀 지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천읍하고 덕산읍 이런을 1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려고 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장 유산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선주들이 묻혀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의 석장리 같은 경우는 철기문화. 네, 철문화가 잠재되어 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다. 석장리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근접 지역을 잡아보고 또 뭐 지금 현재 뭐 종교 시설이 있던지 그런 쪽에 그 유존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 지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셔서 이제 덕산 석장리 철기문화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제 재산권을 이제 묶어놓고 있으면 개발은 안 하고 계속 있어서 이제 사유재산 침해로 이제 그분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빨리 개발을 하고 또 보존을 하려고 하면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든가 이것뿐만 아니고 저기 삼육리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유권 재산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매장유산에 대해서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덕산 진천군 진행 끝나고 다른 지역도 한번 더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천천히 하셔. 자리 지금도 안 걸려. 좀 들려. 예. 주민복지과장 김남현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 현황부터 278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보제 이상설 선생 서원 습격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거목인 보제 이상설 선생이 현 서원 등급인 2등급 대통령장에서 선생이 공적에 걸맞도록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민간 협업을 통한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순회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지도 제고를 중점 추진하고 정부, 국회, 광복회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천의 대표 보훈 인물 이상설 선생이 전국적 인지도 제고 노력을 통해 서원 습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생거진천역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8번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생거진천역 사업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지금 사는 곳에서 의료, 돌봄, 요양, 주거 등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노인을 위한 통합돌봄에서 2026년에는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통합돌봄은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 및 전국 확산에 기여하였고 2026년도에도 전국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의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진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입니다. 진천읍에 편중되어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지역 배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한빛 실버파크 요양원을 매입 완료하여 건물 매입에 따른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2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이고 26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기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노인복지 서비스의 고른 지역 배분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2쪽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돌봄 소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 사업에 더욱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 비전 로드맵입니다. 급격한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주민의 욕구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진천군 사회보장에 대한 4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월 연공의역 추진을 시작으로 8월까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정책 수립으로 진천군 사회복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광해군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입니다. 광해군 장터에서 벌어진 1919년 4월의 항일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건립하여 3.1운동 정신 및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 역사공원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영역 발주를 시작으로 26년에 공원 설치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 27년 1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건립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8년 건립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의 독립만세운동 대표 지역인 광해원에 기념탑 건립과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85쪽 고령자 돌봄 지원 주택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한 노인 등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돕고 사회적 입원 예방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 회복이 필요한 퇴원 환자 등의 의료 요양을 제공하고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 제공하는 장기 거주형 원룸형 돌봄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돕고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생거지천 통합돌봄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통합시설인 통합돌봄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1, 2층에 생거지천 통합돌봄센터를 마련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상생활 서비스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진천군민이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위상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로식당 타일, 천장, 배수구 등 전반에 대한 보수공사와 공기제균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4월에 보수공사 및 공기제균기 설치 비용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7월 보수공사를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노인복지시설 목욕침대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 요양시설 14개소에 1개소당 한 대의 목욕침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요양시설에 목욕침대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입소자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입소자 이동보조 작업의 편리함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고독사위원군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증가 등 사회적 고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위원군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고독사위원군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된 고독사위원군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독사 전담 통합사례 관리사에 의한 통합사례 관리를 진행하여 고독사위원군이 복합적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IoT를 활용한 생거진천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위원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임정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부 잘 들었는데요. 그 28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령자 돌봄 지원 주택 조성 및 운영 사업일전 신규 사업.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사업 대상에서 그 2번 입소 경계 선상에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추상적인데 그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하고 이 주택이 단순 주거 지원인지 아니면은 실제 의료 돌봄이 가능한 시설인지 뭐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사업 대상 2번 입소 경계선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번 입소 경계선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이 약간 추상적에서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이거 아니면 팀장님이 해주세요. 이거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애매하고 혼자 서기 불편한 장기 요양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 혼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기존 어떤 시설과의 이제 중복 문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재가 돌봄 서비스가 있고 그런 그 시설 또 요양원이 있는데 기존 복지 시설과 어떤 점이 다르고 중복 서비스는 어떤 방지할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2월에 지금 고령자 통합돌봄주택 2월에 조성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많이 여기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그럼 기존 사업들하고 여기에서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새롭게 돌봄 서비스 하는 건지.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1층에는 사무실하고 공동 작업실,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입주 공간을 5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다목적 프로그램실하고. 그럼 여기는 그 운영 만약에 그 입소는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방이 5개인데 글쎄 그 지금 의료용 제공 1개소와 원룸에 4개소가 있잖아요. 예. 그 원룸에 몇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공무원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개관을 안 했고요, 아직. 아무튼 이게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사업 어떤 병원과 어떤 요양시설 사이 이제 돌봄 공백을 이제 메우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상자 선정 또 운영에 대한 또 전문성 또 재정에 대한 또 지수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제도로 만들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보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9페이지에 보제 이상설 선생 서울승격 추진을 우리가 이제 범국민운동으로 우리가 서명도 받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국회에서 우리 법률안이 개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가고 현재 있는지.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부에서 2025년 12월 29일 날 충청북도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네. 간담회 시 올해 안으로 보제 이상 선수 서원 승격을 재평가한다고 논의되고 있고 한 예. 10분 정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보건부 확인 결과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네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고 싶어도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필요성 타당성은 뭐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도 다 이거는 저기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 그 법률안에 저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제 보건부에서 아직 검토 단계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예, 10분 예. 정도가 심의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네네네. 심의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 또 우리 이상솔 선생 우리 기념관도 있는 진천이니만큼 잘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또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우리가 시행 예정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면 이재철 팀장님께서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팀장이 안 된다니까. 팀장 대표는 안 된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거는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큰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재택의료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재택의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돌봄 지원단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건소로 지금 이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현재도 우리가 업무량이 많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제 질의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3월 달에 맞습니다. 법이 통과돼서. 네네, 그래서 네. 지금 그 정원이 각 읍면별로 해서 읍면하고 해서 배정이 될 겁니다. 정원이. 예. 복지부에서. 그래서 네네, 저희들도 16명이 배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읍면별로 한 명이나 2명 주고 보건소 네네. 인원 주고 해서 지금 조직 개편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우리 이제 16명은 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 예. 요 재택의료 사업이 예. 보건소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는 현재 인력도 우리가 모든 업무가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요. 거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의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저기 16명 인원 중에서 네네. 그쪽에도 몇 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 예. 거기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예. 근데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지금 의견 취합받고 지금 도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예. 보건소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재택의료 사업이 보건소로 이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렸고 끝으로 하나 우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환경 개선 사업이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복지관 그 급식소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 3억 2,700만 원 우리 이제 군비로 원래 잡아놨던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번에 김용환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이거를 건의를 드렸어요. 도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도에 지속적으로 요거를 접촉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은 주시고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진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예. 26년 12월에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해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억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빨리 해가지고 있으면 12월에 준공이 아니고 빨리 매듭을 져서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족 친학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학과장 이현주입니다. 가족친학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가족친학과는 26년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함께 돌보는 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해 4개의 추진 전략과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추진 전략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여성 친화 도시 차세대 5개년 발전 계획 착수입니다. 20년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인증 이후 25년 12월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을 통해 26년은 여성 친화 도시 차세대 5개년 발전 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의 해입니다. 25년 용역 완료된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진천군 여성 친화 도시 5개년 발전 계획 수립 및 여성 친화 도시 1년차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여성 친화 도시 정책 실행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생거 진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팡팡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교체 사업입니다.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이 5년 경과로 인한 노후화 및 파손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장난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예산 2,500만 원입니다. 기존 장난감은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나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교체 사업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최대 3개 반까지 반별 매월 7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어린이집 운영난 가중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팅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개소당 1천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하여 장시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영유아 앨범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억 만들기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4만 원으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간내인 아동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8만 원씩 진천사랑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추진입니다. 2022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2020년 상위 단계 재인증을 위해 4개년차 중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위 단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5개 평가 영역의 평가 지표를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확장 이전입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관 부지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진천읍 장갈리 55-2번지 1원에 복지관을 확장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 진천군과 하일건설 주식회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대체시설 건립, 시설 이전 지원, 기부 체납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1천만 원은 장비 이전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작년 11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올 1월 기부 체납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장애인, 노인 등 전동 보조기기 보험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5만 원이 소요됩니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노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진천 품의 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진천군 만 12세 이하 아동 및 양육 부모에 대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월 중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고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천품의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유아 단계별 무상보육 실현입니다. 국가 책임형 유아보육 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6년 4세, 27년 3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4세에서 5세 재원 아동의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에 대해 1인 월 7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학부모의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쑥쑥 장난감 도서관 개소입니다.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의 원거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천읍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확충 개소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1월 장난감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장난감 도서 구입을 완료하여 26년 1월 쑥쑥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단계별 적합한 장난감 도서 대여로 질 높은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아동 맞춤형 돌봄 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개소입니다.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진천읍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에 3월 개소 계획으로 이용 정원은 20명 규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개소로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 30만 원 이내, 일반 장애인은 연 15만 원 이내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5년 10월 진천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승인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학가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진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임경렬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진천 품의 아이돌 보험 사업이 있어요. 네.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아이돌 보험은 이제 가정이면 이제 맡기지 않고 이제 진천군이 함께 이제 품고 책임진다는 뜻의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 지금 사업 대상이 이제 진천 12세 이하 이제 아동 양육이 돼 있는데 요게 그 양육 공백 가정 그 판단 그 기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한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정부 지원이 되는 게 최대 85%에서 그러니까 잘 사는 부모들한테는 0%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최대 15%에서 이제 100%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 이제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단 그 기준이 이제 모호할 경우는 만약에 이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민원이 또 거기에 이제 증가되고 이제 행정 신뢰도가 이제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이제 그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득 그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 공백 여부만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50%가 지원이 되는 구조잖아요. 예. 이런 구조가 이제 그 어떤 양육 공백 플러스 소득 수준을 이제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그 선정이 그 구조가 그 저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그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예, 된다는 거기에 거죠? 맞게 지원이 되고 또 여기 저희가 이제 부모의 양육 공백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그게 아까 다 플러스 두 개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양육 그 공백 그 기준을 부모리 맞벌이가 됐을 때만 예.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6개월 단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6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계획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그 제도 협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조례도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그럼 있습니다. 올해 이제 6개월부터 여기 저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이제 27년도에도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기 사업으로만 가다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한 그 우리가 그 처음에 도입할 그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우리 지금 관내에서 이 제도에 이용하게 하는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나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62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파악한 게 예. 그럼 262명 다 여기에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 지원 지원이 이제 네. 최대 받는 분들이 85%에다 여기 이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에 플러스 또 10%가 또 더 지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으로는 올해는 충분히 그러면 저기 이용료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50%? 이용료가 1시간 이용료가 12,790원. 그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한 시간이? 아니 본인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는 거 시간이 시간제 보육은 시간제. 2시간 이상 정도. 2시간 또 이제 이상. 종일반 영아들 맡기는 거는 3시간 이상. 그 종일반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12,790원 곱하기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으로 예. 많이죠. 예. 그 부모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부모가 이제 여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이제 안 해줬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기본사연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50%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주고. 아무튼 본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의 철저를 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316쪽에 유아 단계 정부 상교육 시연하고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그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뭐 외국인이나 저기 출생 등록이 지원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 복지라서 최대 기본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뉴스에도 보고 봤지만 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이제 지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교육비만 해도 뭐 한 달에 100만 원 뭐 집세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엔 특히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 따라서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해서 이렇게 지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대경입니다. 한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할 때만 보면은 거기 장애인분들께서 한 4-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신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제 주차 관리 하시고 나서 그 조그마한 이제 사무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뭐 추울 때는 들어가 있고 더울 때도 들어가 있고 그래 그러시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혹시 그 공간 혹시 보셨나요? 저희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이 이제 가보지 장애인분들께서 관리하시는 거라 제가 이제 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어떤 사회의 이제 취약계층이고 소외계층 분류되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데 일정류의 뭐 이제 급여를 받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주차 공간 하나를 비워서라도 조금 더 크게 해서 안에 들어가 쉬실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게 않나 해서 한번 건의사항을 이제 드려봅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 추진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 첫 번째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진천군 국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천군을 연고로 하는 K4리그 세미프로 축구단을 창단하여 지역 내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국민화합, 건전한 여가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는 HR 레포츠 주식회사이며 축구단 명칭은 진천 HRFC입니다. 1월 12일 축구단 창단식을 개최하였으며 경기장 개보수 정비 후 3월부터 K4 리그 참가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세미프로 축구단을 운영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4쪽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진천읍 충북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덕산읍 수촌리 3167번지 1원에 2026년까지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다목적 구장 1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태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2025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쪽 진천국민체육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실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 확대에 따라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진천국민체육센터도 2026년 이용회원분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 부담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문화비 소득공제 소프트웨어 구축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6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진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태권도 2개 팀이 재능기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상팀은 건강달래기 교실을, 태권도팀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태권도 교실 운영할 계획입니다. 337조 제21회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년도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에서 개최하도록 구정되어 있어 2026년 4월 진천 종합스포츠타운외 보조경기장에서 도내 시군 선수단 약 1,700명에 참가하여 게이트볼 등 10개 종목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8조 광해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입니다. 운영을 위한 수탁기간 공개 모집 결과 주식회사 스포츠 아일랜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위탁 금액은 1년 12개월 운영에 약 9억 5천만 원으로 당초 입찰 제한액보다 약 15% 절감된 금액으로 협약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민간 위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 시운정 등 사전 준비 후 3월 정식 운영 계획입니다. 339조 덕산 그린공원 파크골프장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덕산읍 용목리 덕산 1호 그린공원 내 1억 4천여만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9홀 파크골프장의 코스 길이 확장과 기존 시설 비율을 높이고 녹지 비율을 낮추는 그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40조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내용 연수가 경과되거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수요조사 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 소규모의 경우 1회 추경 예산 편성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문체부 공모사업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지원하여 예산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341조 진천 제2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진천은 석성리 일원에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0인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완료, 7월 봉사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관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입니다. 예, 과장님 부임을 진유 축하드리고요. 예, 지난달인가요? 그 K4구단 진천 군 K4구단 창단을 진심으로 축구인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세미 프로구단이 진천을 대표한 세미 프로구단이 이제 생긴 건데 좀 그거 생기름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의 또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손흥민, 박지성 같은 선수 인재를 또 발굴할 수 있고 유소년 축구하고 청소년 축구 연계해서 그러고 우리 인전 군의 인전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는 점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점 보는데 우리 군이 인전 1억 6천 부대 시설을 빼고 어떤 1억 6천원 재정은 이제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 1억 6천 재정은 투입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 구단 운영에 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직 잘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예.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거기 운영비의 20%를 이제 군비로 다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K4 뭐 규격에 맞다 보면은 예.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보살 예. 비용이 좀 많이 추가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재정적 부담이 많이 걱정되는 거로 알고 예, 있어가지고서 그 부분이 제일 저도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점은 아마 이제 MOU 체결하면서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1억 6천원 예산을 저희가 이제 부담해주면은 나중에 기부금으로 이렇게 체육회 쪽으로 기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혹시 들으신 거 있나? 국장님 혹시?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두로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이어서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응원과 공모도 할 예정이고 그 운영 그 업체에서 그 지속적으로 지역 그 학생들을 활용한 그 축구 연계한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명문화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K4 구단은 사회복무위원들 병역 특례 인전 비슷하게 인전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엔트리가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인전 사회복무위원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전 20대 젊은 축구 선수들이 이제 군대를 국방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잘하는 선수들은 상무라는 축구 군 팀을 통해서 축구를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 그 상무라는 데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엔트리가 한 20 몇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군대 가는 축구 선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하고 국가에서 이제 생각해낸 게 K4 구단을 통해서 그 예를 들면 이제 1급에 이제 예를 어깨 수술했거나 좀 경매에 다치는 1급에 해당되는 그 군대 입대 예정자들 운동선수들에 한해서 그 K4 구단을 들어가면 사회복무위원 군을 이제 대신 복무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는 많은데 그 구단을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구단은 적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K4 구단이 전국에 한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고서 운동 계속 하고 싶은 그 젊은 선수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지자체에 있는 지금 14개 구단에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뭐냐면은 그 운동하는 선수들은 계속 연장해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돼서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건데 선수가 들어올 때 돈을 내고 이제 감독 코치가 이제 받고 그런 사례가 전국에서 비일비재해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이게 고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단이 해체되고 그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히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군에서 그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단 운영에 좀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떤 그런 안 좋은 선례가 또 우리 군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가능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심 있게 지켜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축구협회나 군 체육회나 우리 군이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를 도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하상주차장에 보면은 도민체전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치렀지 않습니까? 그 치를 때 장애인 롬볼장을 2개 규격을 맞춰서 이제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한 많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5분에서 한 6분, 7분 되는데 실제로 일주일에도 한 번 정도 사용하세요. 근데 그 많은 큰 면적을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너무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은 그분들을 어느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롬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롬볼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어떤 생활 편의나 주민 편의 시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부서와 한번 협조해가지고서요, 네.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환경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덕산 이제 파크 골프장 기능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네, 알고 계시죠? 여기가 원래 공원이라서 그게 그동안 사용하는데 정규 규격도 안 될 뿐더러 거기에 이제 부대 시설도 갖추지를 못하고 있었던 걸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확장을 하면
정규 시설하고 똑같이 규격이 되는 건가요? 339포자 그린공원 골프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지금 현재 지금 9홀로 돼 있어가지고서요. 예. 그거를 좀 지난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그 시설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그래서 시설 비율 일부만 높이는 거라서 지금 현재 9홀 정도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9홀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덕산이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젊은 어르신이 많아요. 뭐 지금은 65세가 법정 노인이다 보니까 고 65세에서 75세 한참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 연령대가 진짜 많아요. 그 은퇴자들이. 그런데 체육 시설이 뭐 다 알고 계신 거지만은 너무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덕산읍이 지금. 근데 이 파크 골프는 심각했었거든요. 거기가 공원이라는 그거로 다 하다못해 뭐 그 땀 흘리고 나면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이라서 그게 이제 정규 체육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이제 지금이라도 확충을 하게 돼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편이 없게, 사실 그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시설에 비해서는. 지금 진천군 전체를 봐도 파크골프 인구가 원래 이제 많이 단기간에 급하게 이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게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진천 같은 경우에는 제2 파크골프장도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고, 근데 덕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체육 인프라가 너무 그동안 열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거 수요에 맞춰서 뭐 충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거 갖고는 뭐 절대 부족해 이거 한다 해도,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적정한 부지를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그 요구되는 거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이 파크 골프장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 부대 시설도 좀 그 체크를 하셔갖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는 파크 골프장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문백하고 진천읍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덕산 쪽 같은 경우도 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부지나 뭐 그런 걸 좀 알아보고 나서 한번 추진해보는. 지금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면마다 파크 골프장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성하고 거기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클럽을 혼성으로 지금 만들어서 음성 쪽에 가서 운동하시고 계세요. 생극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요구가 있으면 또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국민들 그 여가나 뭐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하는 거에 좀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동료 의원께서 이제 건의드린 사항들 좀 잘 반영해 주시고,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파크 골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지를 물색하신다고 하는데, 부지를 여러 군데로 이제 제가 제안을 지금 드렸어요. 법무연수원 앞에 우리가 제로 에너지 타운 하려고 했던 5만 평 규모의 땅이, 예, 거기도 있고, 한빛요양원 앞에 우리 군의지 3,000평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억 4천을 들여서 지금 이제 이 파크 골프장을 이제 기능공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면적은 사실 안 나와요, 여기. 예,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1억 4천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기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시설 보완이 계속 들어갔어요, 이 사업이. 예, 어린이 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대, 철거, 파크 골프장 시설하고,
저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다시 팝골프장으로 옮기며 배수 시설, 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배수로 공사 또 이렇게 해서 확 그 이제 뭐 부지가 안 나와서 이제 배수로 부지 배수로까지 이제 확장 복귀해 가지고 있으면 넓혀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제대로 된 그 시설이 아니면서도 계속 그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억 4천이 끝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또 요구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줘서 7개 읍면에 보면 체육시설이 이제 가장 덕산이 열악하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사업 추진을 좀 해줍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우리가 334쪽에 보면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구가 많아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런 시설들을 갖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 형제를 이제 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어떻게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사업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니까 당초에 이 분들이 이쪽에 선택하고 이거 했을 때는 2025년 준공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그나마도 좀 더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운동장이라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있으면 또 분리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목적 체육관은 나중에 할 거잖아요. 지금 이 설계 금액에 지금 들어있지 않잖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내 업무 보고에 보면 이제 202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다목적 체육관까지 이제 근데 우선 공설 운동장이라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에 우리가 지금 사업보고에 이제 올라와 있지만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설계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 요구사항은 뭐 정말 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 가지라도 빨리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